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굽고 허리가 뻐근하신가요? 밤새 잠을 잤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목이나 어깨가 아파서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우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사도 맞아보시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셨을 텐데 잠깐 나았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프시죠? 왜 치료를 받아도 계속 재발하는 걸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나는 의사로서 치료만큼이나 자는 자세가 통증의 반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잘못된 수면 자세가 계속되면 통증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낮 시간의 활동이나 운동 부족을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유지하는 자세가 바로 잠잘 때의 자세거든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통증을 키우는 최악의 수면 습관들과 단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달라질 수 있는 회복을 부르는 좋은 수면 자세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수면 자세는 약처럼 즉효는 아니어도 꾸준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간단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아침 통증에서 벗어나셨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동안 오늘 밤부터 하나만 바꿔보자는 마음만 가져주세요. 그 작은 결심이 아침을 바꾸고 아침이 하루를 바꿀 거예요. 건강한 수면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원래 우리 몸이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근육과 인대가 재생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목, 어깨, 허리가 더 아프다고 호소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쉬었는데 더 아프다니.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데도 계속 재발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밤새 척추가 비틀리거나 특정 신경이 계속 눌리는 자세로 자면 회복은커녕 미세한 손상이 계속 쌓이게 돼요. 특히 60대 이후로는 근육과 인대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같은 자세라도 더 큰 통증을 남기게 되죠. 이런 문제를 직접 겪으셨던 분이 계세요. 72세 김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쯤 되면 목이 쥐어짜는 듯이 아파서 잠에서 깨곤 하셨어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누우면 어김없이 통증이 시작되었죠. 병원을 여러 곳 다니시면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드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며칠 괜찮다가도 어김없이 새벽 통증이 다시 찾아왔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셨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수면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이 있으셨는데 베개를 아주 높게 베고 주무시는 거였어요. 목이 과도하게 굽혀진 상태에서 7시간 넘게 주무시니까 경추에 계속 부담이 가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문제는 항상 같은 쪽으로만 돌아 누우신다는 점이었어요. 오른쪽으로만 누우시는 습관 때문에 목과 어깨의 균형이 깨져 있었어요. 한쪽은 계속 눌리고 다른 쪽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가 매일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줄이는 대신 수면 자세를 교정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3가지 간단한 규칙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베개 높이를 낮춰서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둘째, 좌우를 번갈아가며 누워서 한쪽에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서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셨어요. 평생 해온 자세를 바꾸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색하셨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셨어요. 놀랍게도 3일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목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2주 뒤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새벽 통증이 90%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잠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약도 거의 드시지 않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해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치료보다도 올바른 수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은 나에게 맞는 척추 정렬을 만드는 베개와 쿠션 배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무릎 하나, 어깨 하나, 목 하나, 단 3포인트만 바르게 잡으면 됩니다. 이 3부분의 정렬만 제대로 맞춰도 수면 중 척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밤 자기 전 30초 동안 내가 어떤 자세로 잠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진을 찍거나 간단히 메모로 남겨보시는 거예요.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 어디가 아픈지 통증 위치를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일주일 동안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자세가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통증의 원인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오랜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책감보다는 희망이 생길 거예요. 습관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 보시죠.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낫지 않는 통증 뒤에는 늘 같은 범인들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수면 습관들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매일 밤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목침을 머리에 베고 자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베개를 머리 뒤쪽에 받치고 주무시는데 이렇게 하면 목이 과도하게 굽혀져서 경추에 부담이 가요. 목침은 머리가 아니라 목 밑을 받쳐줘야 해요. 두 번째는 팔을 깔고 자는 습관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팔을 베개 삼아 자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자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한쪽으로만 눕는 습관입니다. 편한 쪽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만 누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쪽 어깨와 골반에만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균형이 깨지게 돼요. 네 번째는 엎드려 자는 것이에요. 엎드린 자세에서는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숨을 쉴 수 있어서 경추가 계속 비틀린 상태가 유지돼요. 또한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져서 요추에도 부담이 커요. 다섯 번째는 심하게 웅크려 자는 습관입니다. 태아 자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고 자는 자세예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과도하게 굽혀져서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져요. 이 다섯 가지 습관은 경추, 요추, 어깨, 골반을 반복적으로 압박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주범들이에요. 이런 습관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 계세요. 68세 박영만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어색해서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습관이 50년 넘게 지속되면서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였어요. 오른쪽 어깨는 계속 눌려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왔고 오른쪽 허리와 골반도 틀어져서 편측 요통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른쪽 어깨가 결리고 허리도 한쪽만 아팠어요. 물리치료를 받아도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이었죠. 근본적인 원인인 수면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담을 통해 수면 자세 교정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50년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왼쪽으로 누우면 정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접근했어요. 일주일은 오른쪽으로 자시되 어깨 아래 얇은 쿠션을 받쳐서 압력을 줄여드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하루 걸러 왼쪽으로도 누워보시도록 했어요. 또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워서 골반의 균형을 맞추고 가슴 앞에도 얇은 쿠션을 안고 주무시도록 해서 어깨 전방 돌출을 방지했어요. 처음 2주는 정말 어려우셨어요. 평생 해온 자세를 바꾸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색하고 불편했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셨어요. 3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야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밤에 통증 때문에 여러 번 깨곤 했는데 이제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허리 통증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좌우 어느 쪽으로 누워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50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꾸준한 노력으로 이뤄낸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동안은 의식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며 자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익숙해질 거예요. 팔을 올리거나 깔지 않도록 가슴 앞에 얇은 쿠션을 안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팔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게 되어서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아요. 수십 년 습관인데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3일에서 4일만 지나면 몸이 확실히 편해졌다는 피드백을 주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덜 나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젊을 땐 엎드려 자도 멀쩡했는데 왜 지금은 아플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세요.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60대 이후로는 디스크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탄성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디스크가 고무처럼 유연해서 압력을 잘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받게 되죠. 근육과 인대도 마찬가지예요. 회복 속도가 느려지면서 같은 압박이라도 손상으로 남기 쉬운 구조가 돼요. 젊었을 때는 하루 자고 나면 회복되던 것들이 이제는 며칠씩 아프게 되는 거예요. 또한 뼈밀도도 감소하면서 척추가 전체적으로 약해져요. 같은 자세라도 예전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노화의 영향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74세 이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40년 넘게 그렇게 주무셨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엎드려 자고 나면 아침에 두통이 생기고 목이 뻣뻣해져서 고개를 돌리기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기고 계속 같은 자세로 주무셨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두통의 빈도와 강도도 늘어났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추에 정렬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엎드린 자세로 자면서 목이 한쪽으로 계속 돌려진 상태가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경추가 틀어진 거였어요.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져서 예전 같은 자세로는 견디기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젊을 때 습관에서 나이에 맞는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래서 수면 자세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엎드린 자세 대신 경사를 이용한 수면법을 시도해 보기로 한 거예요. 상체를 약간 높여서 자면 경추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셨어요. 40년 넘게 해온 자세를 바꾸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색했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두통의 빈도가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두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2주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두통의 강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목 통증도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두통도 거의 사라졌고 목 통증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다고 하세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젊을 때 습관에서 나이에 맞는 습관으로 변속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목이 과도하게 굽혀지거나 젖혀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해요. 둘째, 요추과신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 디스크에 부담이 가니까 무릎을 살짝 굽혀서 허리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야 해요. 셋째, 어깨 압박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어깨가 계속 눌리거나 과도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낮에 10분 정도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중립정렬 감각을 익혀보세요. 이렇게 하면 올바른 척추 정렬이 어떤 느낌인지 몸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잠자기 전 3분 정도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안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 과신전을 줄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구나 하는 이해가 오면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 여유가 꾸준한 실천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는 건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편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황금 자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정자세에 무릎 쿠션을 더한 방법이에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신 다음 무릎 아래에 얇은 쿠션 하나를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의 과신전을 막고 요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쿠션의 두께가 중요한데 침대가 단단하다면 조금 더 두꺼운 쿠션을, 부드럽다면 얇은 쿠션을 사용하세요. 대략 1cm에서 3cm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자세는 옆자세에 이중 지지를 하는 방법이에요. 옆으로 누우신 다음 무릎 사이에 쿠션 하나, 가슴 앞에 안을 수 있는 쿠션 하나를 배치하세요. 무릎 사이 쿠션은 골반의 회전을 막아주고 가슴 앞 쿠션은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것을 차단해줘요. 이렇게 하면 허리와 어깨 통증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길쭉한 바디 쿠션이라는 제품도 있어서 하나로 무릎과 가슴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요. 구입하실 때는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한 탄성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자세는 경사 수면이에요. 상체가 완만하게 올라오도록 베개나 경사 쿠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도는 15도 내외가 적당해요. 너무 급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 자세는 경추 정렬을 돕고 콧골이나 야간 각성,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런 자세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79세 최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 이 시간에서 3시간마다 깨는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어깨 통증이 심해서 옆으로 누우면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불편했어요. 새벽마다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되면서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했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수면 자세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바디쿠션을 이용한 옆잠 자세였어요. 길쭉한 바디쿠션 하나를 안고 자시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무릎과 가슴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처음에는 쿠션이 거추장스럽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없으면 불편할 정도로 익숙해지셨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든 거예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거의 깨지 않고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2주 후에는 어깨 통증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통증 점수로 따지면 7점에서 3점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뻣뻣한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하다고 해요. 낮에도 활력이 넘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세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비결은 일관성이에요. 쿠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서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쿠션 위치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똑같이 배치하시는 거예요. 또한 3일마다 두께나 각도를 5%에서 10% 범위에서만 미세 조정하세요. 너무 크게 바꾸면 오히려 적응하기 어려워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세요. 비싼 장비가 아니라 올바른 배치가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좋아졌는데 어떻게 계속 유지할까요? 바뀐 자세를 내 습관으로 굳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문제는 수면 전 의식과 아침 점검이 없으면 원래 자세로 되돌아가기 쉽다는 점이에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새로운 습관이 정착되기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신 분이 계세요. 66세 조승기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수면 체크카드라는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서 활용하셨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의 자세, 쿠션 위치, 그리고 다음날 아침 통증 점수를 기록하는 간단한 카드를 만드신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체크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30초면 작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어요. 오히려 체크카드를 작성하면서 그날의 컨디션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야간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아침 산책거리는 2배로 늘어났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자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던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체크카드 없이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로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습관화된 거죠.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주 루틴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취침 3분 전에 쿠션 배치를 체크하세요. 무릎 쿠션, 가슴 쿠션, 베개 높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기상 후에 통증 지도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표시하는 거예요. 셋째, 주 1회는 침구 세팅을 점검하세요. 베개 높이가 적당한지, 쿠션의 탄성은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자기 전 30초 점검을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욱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또한 2주 정도 지나면 오래된 쿠션은 과감히 교체하세요. 쿠션의 지지 탄성이 떨어지면 효과도 줄어들거든요.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니 아끼지 마시고 좋은 제품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새로운 루틴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불안은 줄어들고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안심이 자리 잡을 거예요. 통증 없는 아침이 모이면 여행 계획이 쉬워져요.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건강 수명의 연장이에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통증을 키우는 5가지 나쁜 습관을 버리고 회복을 부르는 3가지 좋은 자세를 배웠습니다. 목침을 머리가 아닌 목 밑에 받치고 팔을 깔지 않으며 좌우를 번갈아 가며 누우고 엎드리지 않으며 심하게 웅크리지 않는 것. 그리고 정자세 플러스 무릎 쿠션, 옆자세 플러스 이중 지지, 경사수면으로 통증을 줄이는 황금 자세들을 익혔어요. 여러분의 통증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수면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김정수님, 박용만님, 이영호님, 최명자님, 조승기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방법으로 아침 통증에서 벗어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쿠션 하나, 베개 위치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일주일에서 2주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전체를 바꿔줘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며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수면이 달라지면 서로의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더욱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다음에도 삶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건강 루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운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 함께 해보시죠.